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전셋값이 무려 65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셋값, 과연 언제까지 오를 것인지, 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겨울을 편하게 날 수 있는 가을 과일 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가 어디에 좋고 또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잠시 뒤에 알아봅니다. 무엇에 대하여, 오늘은 눈에 대하여로 꾸며줍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의견 받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전세 매물은 나오자마자 계약이 성사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현재 전셋값 수도권의 경우에 지역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이제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7월에는 이제 0.46% 월간입니다. 8월에는 0.80, 9월 들어서는 무려 1.22%가 올랐고요. 네. 10월 들어서는 1.23% 월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전세 가격은 57개월 연속 11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걸 조금 나눠보게 되면 이제 서울 경우 강북의 그 14개구는 10월 한 달간 1.1%, 예. 강남 11개구는 이제 1.18% 이렇게 올랐습니다. 인천도 전체적으로 한 0.82%, 경기도도 1.43% 상승했습니다. 네. 주로 많이 오른 지역은 이제 분당이나 서울 중구, 용인 기흥구, 수원 영통구, 안양 동안, 일산 서구 이런 순서로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셋값이 오른 이유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문제는 이제 수급 불균형인데요. 예. 다소간 이제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세 물건 공급 자체가 부족해서 오른 곳이 있는데 서울의 이제 강서나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좀 해당이 되고요. 네. 구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또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네. 전세값이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젊은 층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9월, 10월에 전세 문의도 줄고 수요도 감소했습니다만 네. 워낙 또 물건이 없어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뭐 이런 네.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평촌 같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그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이런 그 진입이 이어져서 가격이 올라간다. 네. 지역별로 이제 미세하지만 또 약간의 그 다른 이유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셋값 상승세가 조금 둔화돼 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최고점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소 그런 둔화 모양새가 수도권에서 그래프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KB부동산 알리지 주간 그 전세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10월 21일 날 그 주간에는 0.34%가 올랐고요. 예. 10월 28일 날에는 0.25. 그다음에 11월 14일 날은 0.27로 약간 또 올라긴 했습니다만 네. 오히려 이제 11월 들어서 11월 11일 날은 0.20, 11월 18일 0.18.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승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현상은 이제 수도권 전체 서울, 인천, 경기가 동일한 흐름을 이어간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전세 가격의 상승폭이 그동안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조정 이런 양상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수기라서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요? 예, 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가을 이사철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예.
상승률이 좀 낮아지는 측면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이 지금 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금 매가에 비해서 한 70에서 한 80%에 육박하는 이런 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전세 가격이 좀 더 오르기 어려운 그런 네. 측면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세와는 달리 월세 매물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월세 매물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금리 기조가 시장에 유지되면서 네. 전세보다는 월세 전환을 통해서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이런 주택 소유자의 그런 그 증가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또한 이제 기존 그 계약 물건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 네. 예, 늘어나는 전세금을 월세로 받으려는 이런 반전세, 보증부 월세 형태의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제 전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충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월세에 동의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정부는 전세값을 잡기 위해서 매매 활성화 대책을 최근 내놨습니다. 매매 상황은 네. 어떻습니까? 매매 시장은 이제 수도권에서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10월 말 이후, 10월 28일 이후에는 0.01%의 상승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형태를 보이다가 이제 반전이 된 게 이제 한 달 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만큼 매매 시장은 나름대로는 보합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그만큼 이제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매수 전환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예.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이제 어느 정도 사라짐에 따라서 일정 부분 좀 매수세로 전환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4.1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양도소득세 감면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한시 면제가 연말까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그 매수로 이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전세값의 경우에 앞으로 언제까지 오를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접어들면서 상승폭이 이제 다소 둔화되는 것은 좀 다행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전세난을 해결할 그런 이제 특단의 대책은 아직은 이제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당분간은 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내년도에도 수도권의 주택 입주량이 올해보다 이제 한 8% 증가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 이런 전세난은 다소 둔화는 되겠습니다만 예.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전세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선 이제 결국은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당초 계획대로 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의 또 좀 문제이긴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요. 정부의 그 공공 임대주택 공급 목표가 연간 11만 가구인데 예. 건설 임대 7만 호, 매입 전세 임대 4만 호입니다. 네. 근데 건설 임대 7만 호에는 지금 행복주택 4만 가구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거의 진행이 그 답보 상태인 이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을 지금 신속히 매입 임대로 전환해서 이런 그 공급 가구의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대출 규제 완화나 이런 정책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거래 활성화를 통한 이런 매수 전환을 지속적으로 좀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전세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계약이 성사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리 급해도 이것만은 꼭 따져봐야 한다는 것들 어떤 것 있을까요? 예, 결국은 이제 이 전세금이라는 것은 거의 뭐 세입자의 그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예. 어떻게 하면 이 그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예. 여기에 좀 뭐 의미가 부여된다고 봅니다. 예.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그 수도권의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이미 이 60%를 이제 넘은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은 뭐 80%까지 이렇게 육박한 상태라고 보게 되면 예. 이게 이제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확보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할 때부터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 전세보다 앞선 그런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일부 상환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예. 식의 좀 협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이것이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물론 비용이 좀 들어가겠습니다만 전세 보증 반환 보증이라든가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해서 나름대로는 그 보증금 확보에
좀 나름대로 주의를 좀 기울이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전세를 지금 찾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좋은 집 구하는 비결 하나 부탁드립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물건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뭐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예.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뻔한 얘기입니다만 또 예. 남들보다 발품을 많이 파는 이런 방법밖에 예. 없고 예. 최대한 이제 중개 업체와 일정 부분 좀 유대 관계를 좀 강화해서 예. 나름대로는 그 아주 우량한 그런 전세집을 예. 고르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홀라 그래. 자 맛배기도 맛있게 자 하나씩 먹어봐요. 날마다 주는 게 아니니까. 자.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희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들은 소리 시장 소리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씩 먹고 가세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하는 말에 웃음이 났는데요. 사람의 정이란 게 한 번에 느껴지는 것이죠. 바로 시장입니다. 지난주 제1회 서울 전통시장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네. 사실 요즘 마트가 많이 생겨나면서 시장을 안 가본 지 참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집 주변 시장에 가보니까 마트에서처럼 숫자로만 물건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물건을 사게 되니까 사람의 마음까지 사오는 기분이 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네. 그런 전통시장이 서울 광장에서 열려서 한 걸음에 달려가 봤습니다. 이 행사가 어떤 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전민재 주무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좋아졌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될 거다. 이런 모습들을 서울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에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작년까지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권역별 이벤트를 해가지고 서울 시내를 뭐 4-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쪽으로 찾아가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 위주로 방문하는 거를 기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 서울 광장이라는 상징적인 자리에서 시민들한테 이제 대대적으로 한번 크게 한 번에 홍보를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전통시장 박람회를 개최를 하게 됐죠. 네, 상인들은 물론 시민에게도 좋은 행사였군요. 네, 맞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장을 살리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상인과 시민이 교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장을 이루는 행사였습니다. 네. 올해가 1회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시장 상인들도 많이 분주했습니다. 상인들 만나보시죠. 족발, 홍어, 식혜 3가지 갖고 나왔는데요.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좋고 하여튼 재밌어요. 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 전시 물품 중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관심 갖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시민들 반응도 좋았겠어요. 네, 이번 전통시장 박람회에 모인 시민들 중 대부분은 먹거리를 손에 들고 같이 오신 분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린 학생부터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까지 제가 기억하던 그 시장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남자친구랑 데이트 장소를 물색 중에 괜찮은 시장들이 있어서 좀 알아보려고 하다가 우연찮게 알게 돼서 와봤는데요. 뭐 전통시장이랑 뭐 이런 재밌는 데가 많아서 다음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전통시장 박람회 있다고 해서 저희가 또 전통시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나 해서 쭉 둘러보다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볼 것도 많고 해서 좀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뜻깊고요. 제가 안양 사람인데 여길 처음 와봤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토속적인 느낌이 들고 이 음식들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 여기 오뎅이랑 이렇게 족발이랑 이렇게 좀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미성년자라서 막걸리 못 먹어봤는데 나중에 내년에 한 번 더 하면 와서 먹어야죠. 네, 다들 즐거워하는 모습이군요.
네, 특히 안양에서 온 고등학생이 내년에는 꼭 와서 파전에 막걸리 마시겠다고 하는 말에 웃음이 났는데 예. 이렇게 전통시장 박람회가 내년까지 꼭 열렸으면 하는 곳이었습니다. 네. 눈에 띄는 곳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두 외국인 만나봤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around here, and I tried a lot of food here. I thought they were really great. It's very tasty. 我非常喜欢这里，我觉得，韩国的传统市场有很多好吃的，然后价格也非常便宜，大家赶紧去买吧。 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맛도 있고 가격도 싸다는 얘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추운 날인데도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흥미롭고 맛있고 가격이 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행사가 모두에게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가는 곳마다 음식을 맛보고 구경하라는 말로 가득 찬 박람회였지만요. 정작 상인들의 속내에서는 이런 좋은 취지의 방향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네. 상인들의 깊은 속내 들어보시죠. 날씨도 잘못 잡고 시간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정말로 활성화되려면 뭔가 정말로 좀 따뜻한 날씨에 시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잘못 잡고 계절도 잘못 잡고 또 먹거리를 한다 그러면 먹거리 먹을 수 있는 공간 좀 있어야 돼.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돌아다니는 사람뿐이고 앉아서 정말 휴식을 취하면서 구경할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조건을 좀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이 뭐예요? 어제 여기서 84,000원 벌었어요. 우리 준비한 게 얼마인데 몇백만 원치 준비했는데 84,000원 벌었어. 네, 저도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시장 박람회를 들렀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웃음만 보였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본 상인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끊임없이 음식을 만들어내는 고단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서울광장 주변에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주변 회사에서는 오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죠? 네, 주변에 회사가 많기 때문에 쉬는 시간 이용해서 직장인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행사가 11월의 추운 날, 그것도 10시 30분부터 5시까지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나오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신다고 해도 퇴근 후에 다시 오신다는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보통 퇴근 시간이 7시는 돼야 하는데 행사가 5시에 마치니까 퇴근하고 방문하시는 분도 없고요. 네, 행사 준비가 좀 미흡했다는 말인가요? 네, 아무래도 서울시의 취지는 참 좋았지만 정작 현장에 나온 상인들과 시민들은 개선돼야 할 점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전민재 주무관의 말 들어보시죠. 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서울시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발전된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이런저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좀 날짜가 많이 춥고 이렇게 개최됐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일찍 개최를 해서 또 더 많은 시장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더 발전된 정책을 시민들한테 또 소개할 수 있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개최될 겁니다, 이제. 네, 서울시가 그래도 상인들의 불만사항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상인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부터가 우리 상인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시장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하나 보완한다면 더욱 즐거운 시장 박람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니까요. 앞으로 더욱 멋진 전통시장 박람회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희정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병원비는 급한데 떼오르는 건 많고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경기도는 도움 먼저 드리는 무한돌봄을 시작했습니다. 뭘 물어보면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하니까. 그래서 무한돌봄은 한 곳에서 해결해드리는 원스톱 통합복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곁에 있겠습니다. 경기도민 곁으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상담 전화 031-12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느낌이 팍팍 와요. 교육 건강 재테크등 정보도 팍팍 와요. 뉴스와 생활 정보 YTN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잠시 후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은 가을 과일 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할 시간에는 계속해서 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체류를 하다가 출국한 뒤 가짜 여권으로 재입국해 이슬람 성직자 행세를 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4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가짜 여권으로 입국한 뒤 이슬람 선교센터에서 설교자로 일했다는 가짜 증명서로 10년 동안 국내 이슬람 사원에서 성직자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천 서울대공원의 호랑이 탈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공원 측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오늘부터 서울대공원 관계자들을 불러 호랑이를 임시 사육하고 있던 경우 우리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자세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울 풍납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침대 등 가재 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 해상과 해안가에 풍랑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전국에 비를 뿌린 저기압의 뒤를 따라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의 추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박태균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한 겨울을 나는데 배가 큰 도움이 된다고요? 예, 겨울에 심해지는 기침, 가래 같은 그 기관지 질환의 예방 치료약으로 배를 깎아 드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또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에는 배는 그 숙취 해소용 과일로 그만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배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네네. 뭘까요? 아마 맛 때문에 그러겠죠. 맛이 달고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귤이라든가 사과와는 달리 신맛이 좀 적은 것도 네. 그 배의 선호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맛 성분인 유기산 함량이 배의 경우는 100g당 0.2g에 불과합니다. 예. 게다가 이제 즙이 많고 과육 안에 단단한 석세포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들어있어서 씹을 때 과즙이 많이 나오는 것도 단맛을 높여주는 이유입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배를 얼마나 먹을까요? 예, 1인당 연간 한 6kg 정도 섭취를 하는데요. 예.
옛날부터 배를 이제 희망 또는 건강, 장수 이런 걸 상징하는 과일로 여겨왔습니다. 배나무가 보통 500년 이상 사는 걸 살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장수를 떠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배 썩은 것은 딸 주고 밤 썩은 것은 며느리 준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썩더라도 밤보다는 배가 낫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는 이제 추석 차례상에도 오르는 조율 이시 중에 하나이고 말이죠.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됐죠. 그렇군요. 중국 사람들 경우에는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배를 나눠 먹지 않는다고요. 예. 배나무가 이잖아요. 옛날 이화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화고 이별의 리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는 배를 나눠 먹지 않았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는 배를 좀 부패한 정권을 비유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배는 이제 쉽게 상하고 또 둥글 납작한 외형을 가진 서양 배의 단점을 빗댄 그런 비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의 대표적인 영양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탄수화물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이제 식이섬유라든가 칼륨, 아스파라긴산 이런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를 먹은 다음에는 금방 힘이 좀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과당이라든가 설탕, 포도당 또는 솔비톨 같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 단순당, 이미 다 쪼개진 그 단순당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 이제 솔비톨은 단맛이 설탕의 한 절반 정도지만 혈당을 서서히 높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의 그 음식 감미료로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배가 당뇨병 환자한테도 좋군요. 그렇습니다. 예. 배의 당 지수가 그 바나나라든가 포도, 사과보다 훨씬 더 낮거든요. 근데 당 지수가 낮다는 것은 해당 식품을 섭취한 다음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뇨병 환자가 이제 갈증 해소용 과일로 뭔가를 찾을 때는 배가 아마 추천할 만할 것 같습니다. 배에는 어떤 종류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나요? 예, 배의 식이섬유는 대부분이 석쇠포이고요. 과육의 1 내지 2%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 칼륨 함량도 높아서 이 칼륨 함량은 이제 나트륨이라고 우리 혈압을 높여주는 물질 아닙니까? 그 혈압을 높여주는 미네랄을 몸에서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최근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술자리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배가 해장에도 좋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스파라긴산이라고 하는 게 배에 풍부한데 이것이 술독을 푸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음한 사람에게 배라든가 또는 아스파라긴산이 원래 나왔던 그 이름이 나왔던 아스파라거스 또 콩나물국 이런 걸 추천하는 것은 이런 식품에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도 사과처럼 껍질과 함께 먹는 게 좋다고요? 예, 사과, 포도와 마찬가지로 배도 과육보다는 껍질에 각종 웰빙 성분들이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배 껍질에 든 건강 성분의 양이 과육으로 치면 배 4개에 해당한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배는 잘 깎아 안 드시잖아요, 껍질이. 그렇지만 이제 황금배라든가 한아름 또는 스위트 스킨, 조이 스킨 같은 그런 품종은 아예 껍질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품종이 개량된 그런 배들입니다. 그렇군요. 그 배하고 궁합이 잘 맞는 식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배는 이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쇠고기 같은 육류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육회라든가 불고기, 갈비찜 옆에 이제 되게 배를 썰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경우는 3가지 점에서 아주 이익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고기의 육질이 좀 부드러워지고요. 그 이유는 이제 단백질 불의 효소가 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고기에 탄 부위에 생긴 벤조피렌 같은 각종 발암물질의 독성을 일부 상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고기를 먹은 다음에 배를 디저트로 드시게 되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배를 즐겨 먹으면 충치도 예방할 수 있다고요? 예, 충치 예방과 감기, 기관지염 예방 치료 효과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충치 예방을 돕는 것은 석쇠포와 솔비톨입니다. 이미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석쇠포는 배를 먹을 때 오돌오돌하게 씹히는 작은 알갱이로 구강을 좀 청결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솔비톨은 당분의 일종으로 자일리톨처럼 충치견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배먹고 이닦기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거양득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예. 배를 먹으면 이에 좋다는 건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배의 원산지는 어딘지 궁금한데요. 예, 배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의 코카서스 산맥 주변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중간 정도 있잖아요. 지도상에서 보면. 예. 이 이후로 동양배하고 서양배로 좀 갈리게 됩니다. 예. 중국 허베이 지역과 한반도 북부에서 발견되는 산돌배가 동양배를 대표하고요. 예. 학계에서는 일본과 한국에서 생산되는 배를 일본배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좀 기분 나쁘죠. 예. 그 이유는 식물 체계를 처음 분류할 때 일본인 학자가 이걸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배의 별명이 과종인데요. 예. 이것은 이제 으뜸할 때 종을 써가지고 과일 중에서 으뜸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서양배는 조랑박처럼 생겼는데요. 예. 석쇠포가 적은 대신에 향기와 단맛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예.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호머는 배를 신의 선물이라고 애찬을 했습니다. 네. 그 좋은 배를 먹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일단 이제 소비자는 배 껍질은 무조건 황갈색이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계란 껍질도 노래야 된다. 이런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신고배 같은 거는 배 껍질이 황갈색인 게 맞는데 말이죠. 배 껍질이 이렇게 청색이 좀 남아있는, 그래도 다 익어도 청색이 남아있는 화산이라든가 만수, 이런 품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업자들이 일부러 그 황갈색으로 색깔을 좀 바꾸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배의 맛과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잘못된 선입관은 배는 무조건 커야 된다, 이런 선입관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더 일찍 수확하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인 지베렐린이라는 것을 배 꼭지에 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배는 이제 꼭지 부분이 끈적거리게 되는데요. 이제 소비자들이 혹시 그걸 알까봐 꼭지를 바짝 잘라내게 되면 소비자가 구별하기가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작은 배 또는 중간 크기의 배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요즘 산타 할아버지는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1년을 기다려온 우리 꼬꼬마 아이들의 선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라마라마 크리스마스는 언제 오나요? 그림책의 주인공인 아기 라마는 매일 손꼽아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엄마, 아직도 멀었어요? 오늘도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 선물을 주냐며 바닥에 드러누워버린 아기 라마에게 엄마 라마는 선물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줍니다. 한편 애플비는 캐럴 사운드북 랄랄라 크리스마스 캐럴을 내놨습니다. 캐럴 창밖을 보라, 기쁘다 구주오션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한글로, 징글벨,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O Christmas tree는 영어로 수록됐습니다. 또 그림과 함께 읽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성경의 바탕을 둔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고요. 루덴스가 펴낸 크리스마스 만다라는 소녀 수지가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산타 할아버지와 아기 예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값비싼 장난감 선물보다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아동도서 한 권 어떨까요?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아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궁금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무엇에 대하여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시력도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컨택트 렌즈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예 시력 교정 수술을 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수술들이 있고 또 부작용은 없는지 제1안과 임동건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눈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눈이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라면 얼마나 나쁜 건가요? 눈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이너스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예. 마이너스는 단지 그 근시를 표기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네. 눈은 광학적으로 물체의 모습이 망막에 정확하게 맺힐 때 그것을 정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 숫자상으로 0으로 표시를 합니다. 예. 그 앞쪽에 상이 맺힐 때를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하고 이 근시인 경우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상이 망막의 뒤쪽에 가상으로 맺힐 때는 플러스로 표시하는 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나 플러스 정도가 클수록 눈이 나쁜 것이지 실제로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안경이라든지 콘택트 렌즈 혹은 굴절 수술 등을 통해서 이 초점을 망막으로 이동시킴으로 해서 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예. 그 시력 교정을 위해서 안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컨택트 렌즈도 착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컨택트 렌즈의 경우에 눈에 안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콘택트 렌즈가 상당히 그 편리한 도구이기는 한데요. 눈에 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 잘 사용만 하게 되면 아주 유용한 도구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그 서클 렌즈라고 해가지고 칼라 렌즈를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근데 또 안과에 가면은 컨택트 렌즈가 안 좋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칼라 렌즈는 기본적으로 그 컨택트 렌즈에 또 그 칼라까지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 산소 투과도라고 합니다. 그 산소가 그 렌즈를 투과해서 각막에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컬러가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조금 기능이 떨어지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그 렌즈 자체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아주 나쁘거나 이런 거라 그러면은 아예 판매가 안 되거나 사용이 안 됐겠죠. 하지만 이걸 적절히 사용했을 때는 우리에게 미용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시력 개선에 편리함을 주지만 적절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작용이 생겨서 시력이 저하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클 렌즈의 경우에는 그 도수 같은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도수가 없이 그냥 색깔만 넣어서 이 안에 동자를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만 갖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도수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예. 도수가 들어가 있는 그 서클 렌즈가 있고 도수가 없는 렌즈도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산소 투과율 말씀하셨는데 서클 렌즈 색깔이 짙을수록 산소 투과율은 안 좋은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요즘은 재질이 많이 이제 개선이 돼서 색깔이 들어있건 색깔이 진하건 옅건 간에 이제 산소 투과율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재질의 상태에 따라서 아무래도 색깔이 진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좀 화학적인 처리나 이런 걸 통해서 산소 투과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컨택트 렌즈의 경우에 어떤 분들은 뭐 아주 몇십 년 동안 사용해도 괜찮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눈에 좀 안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 차이가 심한 모양이죠? 예. 그 개인의 그 눈의 건조함 상태라든지 안 그러면 각막의 상태에 따라서 개인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우리가 이 건강 상태도 개인마다 다르듯이 어떤 분들은 50대, 60대까지도 렌즈를 끼시면서 각막이 아주 깨끗하고 건조함도 그렇게 많이 안 느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한 3, 4년만 껴도 눈이 빡빡하고 건조하고 충혈이 잘 된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3, 40년 낄 수 있는 분들도 서클 렌즈라든지 안 그러면은 렌즈를 착용함에 있어서 끼고 잔다든지 위생 관리를 잘 못할 때는 물론 1, 2년도 끼지 못하고 이제 한계에 다다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컨택트 렌즈를 오래 껴도 별 이상이 없는 분들은 눈 건강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안경이 불편해서 컨택트 렌즈를 끼는 분들이 많은데
또 하지만은 렌즈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렌즈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렌즈에 대한 어떤 과민 반응이 있거나 아니면 렌즈를 끼므로 해서 아주 알러지나 건조증이 심하게 유발되는 분들은 렌즈를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예.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대중적인 안경 착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굴절 교정 수술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라식, 라섹 혹은 안내 렌즈 삽입 등을 통해서 굴절력을 변화시켜서 렌즈나 안경 없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수술들이 있습니다. 라식하고 라섹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근시는 초점이 망막의 앞에 맺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낄 경우엔 오목 렌즈 혹은 라식이나 라섹의 경우에 각막을 절삭한다고 합니다. 이 연마를 하는데 그 각막을 변화를 줘서 초점의 위치를 변화를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라식이든 라섹이든 각막을 레이저로 연마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처치 방법으로서 라식은 각막을 얇게 뚜껑을 연다고 합니다. 포를 뜨고요. 그다음에 라섹의 경우에는 위에 상피층만 얇게 벗겨낸 이후에 레이저를 치는 그러니까 전처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도장에 문자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8975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46살의 버스 기사입니다. 눈 수술을 하면 야간에 빛이 번져서 보인다고 하던데 수술을 해도 괜찮을까요? 동양인들은 밤에 어두운 데 가면은 빛이 많이 들어와야 물체를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새끼 동자라 그러죠. 동공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 각막에 깎는 지름이 한 6mm 정도 되게 됩니다. 근데 6mm보다 더 커지는 상황, 아주 어두운 데 간다든지 하면 동공이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공이 6mm보다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각막이 깎은 곳으로 들어오는 빛과 깎지 않은 옛날에 과거에 근시였었을 때 초점이 맺히는 초점의 위치가 변동됨으로 해서 이렇게 눈부심 현상이 있다든지 두 개로 보인다든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야간 근시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실내등을 켜놓고 운전을 하신다든지 하시게 되면 그런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밀한 시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나 특히 안과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 안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젊으신 안과 선생님들이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광고성으로도 하고 계신데요. 뭐 광고를 떠나서 저 자신도 10여 년 전에 수술을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정밀한 안과 수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지금 또 문자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4588번. 수술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짤막하게 대답을 해 주시죠. 녹내장으로 안약 투약 중입니다. 녹내장에 도움이 될 만한 건강식품 있을까요? 녹내장에 도움이 될 만한 건강식품은 우선은 혈액순환제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외에 많은 건강식품들이 있겠지만 꼭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혈액순환제. 지금까지 제1안과 임동건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 유시미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복, 기술감독 박봉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